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금희 씨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책은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게 해주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듣기, 말하기, 그리고 얼굴 표정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선배가 후배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풀어갔습니다. 우리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명제를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고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나 불안이 올라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거나 말을 망쳐서 비난을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실수해도 할 수 없지. 망쳐도 괜찮아. 스스로 세뇌하기도 하고 배짱이 두둑하기도 해서겠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몰입해서 들어주는 경험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놀랍도록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칭찬이 춤추게 하는 것은 고래만이 아닐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남들 앞에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소리라도 엄마가 하는 말은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세상에서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런 것이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잔소리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잘 아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이요. 날마다 오가는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켜면 말장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5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좌회전 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운전을 하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1, 2km 직진한 후에 유턴해서 한참 돌아와 다시 우회전 해야 하니까요. 연료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대가 원할 때만 켜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조언을 하는 건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상사는, 윗사람들은 초대한 적 없는 후배에게, 부하에게, 아랫사람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조언합니다. 물론 아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좀 더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켜지도 않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라떼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후배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만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덜어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한숨도 내쉬고 그러다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말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코치가 아니라 응원단장이라죠. 필드에서 뛰는 건 선수 자신이니까요. 부모는 잘하면 잘한다고 환호해주고 못하면 기죽지 말라고 응원의 구호를 외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후배도 부하도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는지요. 말하기란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의 이해입니다. 웃음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라도 웃으면 마음이 열려요. 잔뜩 긴장한 마음은 바람을 가득 넣은 풍선 같으니까요. 웃으며 바람이 조금쯤 빠지면 풍선엔 그만큼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웃으면 누구나 너그러워져요. 남편은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아내는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런 아내가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까먹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금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 탓을 하게 된 아내를 보며 남편이 슬며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콩나물은 왜요? 물이 밑으로 빠지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며칠 후에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지요. 공부도 그런 법이에요.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는 새 실력이 쑥 늘어나니까요. 대화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좀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어지죠. 자취생 이야기를 그린 만화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봤어요. 힘내 라는 말에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네준 10만원 봉투에 힘이 납니다. 그 사람 상황에 맞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용돈이 든 봉투.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재밌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실제로 이런 질문은 면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관객이 본 영화, 그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은 면접관들이 즐겨 물어보는 단골 질문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금희 씨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를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지루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상당히 빠르게 말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 두서가 없어지고 말도 더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금희 씨의 상황과 저는 정반대인 거죠. 우선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할 거라 생각하고 천천히 말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천천히 말하니 단어를 생각할 시간의 여유도 생겨서 더듬는 일도 없게 될 거니까요. 이제 저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말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겠습니다. 운동할 때도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을 빼야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